네, 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어제 외국인 매수로 반등하던 코스닥이 오늘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약 1,700억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오늘은 약 1,600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오전부터 마감까지 끝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만 하락 종목 수가 1360개예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1600억이라는 프로그램 매도, 기관과 외국인까지 동참해서 매도를 하니까 오늘같이 장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양봉이 나와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늘 말씀드렸지만 대외 변수에 취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의 하락 원인은 트럼프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에 한국이 좀 직격탄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니까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국방부에서는 처신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자극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전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발을 빼고 보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가뜩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뭐 정부의 뭐 살상무기 지원 추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하루 종일 일어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분차트인데요. 아침에 매도하고 나서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오전부터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때리고 오후까지 나오니까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뭐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뭐 누가 뭐래도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시장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시장 모두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개인 13,000억 사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에 뭐 또 금투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답답하죠.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비차익으로 오늘 1,600억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외국인이 오늘 2,800억의 매도가 나왔고, 거기에 기관들까지 1,500억을 때렸어요. 개인이 4,300억을 샀습니다. 참 돈도 많아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수급을 완전히 빨아제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심이 더 없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툭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달러화가 상당히 지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마지노선인 1,4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지했던 박스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1,400원은 무슨 금융 위기라든가 뭔가 큰 위기 때만 IMF라든가 이럴 때 넘어가요. 웬만해서는 잘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미국의 금리 인상할 때도 1,400원을 좀 넘었다가 바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 그 한 나라의 환율은 그 화폐의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자금도 만만치 않고, 그만큼 삼성전자를 기대하는 우리나라의 GDP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좌지우지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강달러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가 되면 1,400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00원대는 상당히 의미가 틀립니다. 여기 1,400원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1,400원이 넘어가면 상당한 위기 때, IMF 때, 금융 위기 때, 달러와 금리 인상할 때 이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다시 1,4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한 위기로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도 상당히 그 환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구두 개입하지 말고 환율 개입해야 됩니다. 이거 기업들이 환내에 대해서 미래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한 대로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한국에서는 뭔가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00원 넘어가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걸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주식 살려고 바꿔놨는데 환율이 올라간다. 앉아가지고 손해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니까 외국인들은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서 바닥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간대요. 시장 분석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재집권 시 1,400원 돌파. 전체적으로 미국은 경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와 반대로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무역론까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원달러 확률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00원, 1,400원은 상당한 위기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나라 당국에서 좀 조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률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좀 물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 물가 또 급등 나옵니다. 상당히 힘들어져요. 수출 많이 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수출보다는 수입 물가 수입 때문에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해외에 거기다가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중소기업 같은 데는 환해지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업체에 상당한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환율은 그냥 이런 박스권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거나 여기를 이탈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이 좀 변곡점에 좀 와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도 상당한 지금 변곡점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시끄럽고 대외적으로도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한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용산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용 무기 지원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방어용으로 일단은 마무리했는데 한도를 넘어가면 공격용도 고려하겠다.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전쟁을 부추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외교는 우리의 실리를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당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얘기해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좀 속내를 숨겨야 되는데 너무 그냥 속내를 밝혀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지는 이런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뭐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 52,000원까지 장 초반에도 올라가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 막판까지 버티다 플러스 300원에 끝났어요. 그래도 오늘은 뭐 어려운 장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전망은 좋습니다. 임상 데이터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대외 변수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수급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우선이다 보니까 좀 조정을 좀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대나 전체적인 재료는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에서 보면 현재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문제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멈추질 않아요. 완전히 돈을 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비중이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데미지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받고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블랙홀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개인 자금을 삼성전자가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많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툭툭 떨어지는 오늘 같은 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전 세계에서 코스닥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일본도 하락을 했는데 1.3?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1.2, 얼마 안 떨어졌죠. 코스닥 시장은 뭐 장중에 거의 바닥을 찍고 2.8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그죠? 웬만하면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프로그램으로 워낙 때려버리니까 반등이 안 나와요. 그만큼 매수 여력 체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주식 동반 하락하고 있고 2차 전지 주식들도 트럼프 된다라고 하니까 좀 지레 겁먹고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BM도 여기 121선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분명히 여기서 뚫고 나가면 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왔고 전저점을 또 경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죠? 여기에 또 악재도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죠. 정정 공시. 에코프로 BM인데요. 여기 과거에는 투자 종료일이 올 연말 12월 달까지 4,700억을 투자해가지고 5만 톤을 이제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년 미뤄졌어요. 26년 말까지 2년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캐파 조정이 나온 거죠. 에코프로 BM은 아시겠지만 2027년까지 72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겠다라고 확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전방 시장이 수요 변동성 확대, 그만큼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증설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31%나 되는 4천억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에코프로 BM이 그 상승에도 보면 뭐 2025년, 26년, 27년에 뭐 캐파를 계속 증설해 가지고 뭐 70만 톤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정론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딜레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딜레이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런 공식들이 좀 깨지고 있는 이런 거죠. 많은 유튜버들이 캐즘 끝나면 2025년, 26년, 27년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딜레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만 되면 25년만 되면 마치 엄청나게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꿈이 아니라 물론 꿈도 좀 있어야겠지만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이잖아요. 희망 고문으로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프로 BM이 벌써 40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죠? 걱정하지 마라. 2025년, 27년이면 다 해결된다. 해결돼봐야 뭐 여기 본전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은 이제 영영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네들은 2차 전지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창환이라든가 어서 듣도 보던 하이증권 출신 이창환 이런 애들 답답합니다. 방송 나오면 말은 되게 잘하던데 청산뉴스처럼. 그러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실의 근간을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거 트럼프 되면 골치 아픈데. 자, 요게 과거 트럼프 재직 시절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거든요. 엄청난 파도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뭐 우리 아시겠지만 팬데믹,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본인도
10%나 걸리고 그랬고, 일단은 여기 재임하고 나서는 좀 올랐어요, 주식이. 올라가지고 처음에 충격받아가지고 빠지다가 올랐거든요. 그 이후에 대중국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까지 동반해서 하락하는, 이게 몇 년 동안 빠졌습니까? 이게 거의 1년, 2년 반 동안 이런 식의 모형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무역 긴밀도가 높아가지고 그 영향을, 그때 중국 증시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중국하고 거의 익스포저가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중국 증시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죠. 일본 증시 증시를 차라리 좀 받고 있어갖고 이때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방위 분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나라를 봉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많이 뜯어내려고 나오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놓고 지네 나라를 막 올려요. 나스닥은 뭐 법인세 깎아주고 막 이래갖고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때 보시면 법인세 뭐 깎아주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올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엄청 흔들렸을 때 얘네들은 보세요. 20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주식이.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지네 나라만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상당한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또 트럼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집권 초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집권 초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뭐 좋은 뉴스라든가 뭐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임기가 이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번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참 미국에 인물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오늘의 하락은 조금 좀 이성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때려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1300개, 1400개 빠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시장 말고 이런 시장이 나오고 나서는 또 반등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통방 종목들은 뭐 나름대로 잘 견뎌주고 있어요. 그죠? 견뎌주고 있고, 또 조금 시장이 진정되면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교체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어놓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 한올바이오파마도 뭐 한 50% 정도 언저리까지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거죠. 한올바이오 많이 버텨놨기 때문에 좀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고, 그밖에 A바이오도 뭐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막판에 A바이오 뉴스 제가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료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냥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은 주식이라 시장만 안정되면 또 언제든지 슈팅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어려워요. 반도체 시장 어렵고, 2차 전지도 지금 분위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대한주인 바이오 제약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조선업종 3년치 일감이 다 찼어요. 도쿠가 없습니다. 배를 못 만들 정도로 지금 밀려 있어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선별해서 여기 받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주들도 당분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조선 관련주도 제가 계속 좀 일부 샀긴 했지만 계속 좀 살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확산되면 기자재까지 요것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좀 이런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당분간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반등 정도로 보시고, 2차 전지 시장 역시 그렇게 썩 좋아질 만한 요인은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하고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또 움직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수주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장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시장에서 오늘 같은 날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점을 지금 찍고 뭐 이렇게 박스를 긁지 모르겠지만 이런 박스는 좀 나쁘고 이 정도 박스에서 좀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까지 빠질 만한 요인은 없어요. 700까지 빠진다. 트리플 뭐 이거다. 이거 여기까지 빠지는 건 좀 오바고, 오늘도 약간 오바인데 이 정도면 얼추 오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도 사실 좀 깊어요. 이 정도에서 올라줘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같이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 날은 이건 뭐 주식을 팔고 나가지 않는 한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학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 종합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가야 돼요. 종목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하락 종목 수가 뭐 1300개 1300개 나오는 시장에서는 종목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종목으로 좀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지금 집중방에도 그렇고 수동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만 잘 잡아놓으면 의외로 또 수익이 많이 나오는 장세 계속되고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하루하루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응이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